안녕하세요. 유수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후회되는 걸 꼽으라면 공부 많이 안 한 건 별로 후회가 안 되고요. 공부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평생 하는 거니까요.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지 못하고 성인이 된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학창 시절 책을 어느 정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어 보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전 제 딸은 책을 좋아하고 살면서 힘들거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책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둘째치고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만큼은 원하는 만큼 실컷 읽어주려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습 만화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와 함께 본 무수히 많은 동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라 그런지 자연 관찰책도, 지식책도 시큰둥해 있고 창작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창작책만 실컷 들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만화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들과 판타지 소설은 글줄임에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승필 저자님의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구입해서 3번 정도 반복해서 봤는데요. 사교육의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지켜보시며 알려주신 내용들이라 이제 고학년이 되는 아이를 둔 부모로서 실제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들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번 넘게 읽고 또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뛰어난 독서가이지만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학교 공부에 의욕이 없고 목적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성적표에 적힌 평가입니다. 잡스는 초등 3학년 때까지 상습적으로 학교를 빼먹은 문제아에 성적도 나빴습니다. 그런 잡스가 달라진 것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배려와 관심이 잡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우등생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잡스의 학습 능력에 놀란 선생님이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평가인 수학능력평가를 받게 했고 잡스의 수학능력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임을 알게 됐습니다. 잡스가 이런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덕분입니다. 독서만큼 언어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몇 점을 받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아이가 또래 연령 대비 어느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언어 능력이 높아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언어 능력이 낮은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1차 급변동 구간인 중학교 진학 후에는 성적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언어 능력이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흔히 공부머리가 좋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자 중학교에 다녔었는데 저희 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1년 쉰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고 그 친구가 짝지가 되었는데 그 친구의 얼굴과 그 친구의 특색이 너무나 또렷해 아직도 얼굴과 이름이 생각납니다. 얼굴이 엄청 하얗고 단정해 보이는 외모의 그 아이는 시험 기간이 되어 저랑 나머지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장에 적어가며 공부할 때 교과서를 펼친 후 길게도 아니고 시험 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은 후 공부를 끝냈습니다. 30분 정도였을까요? 평소엔 공부하는 모습을 아예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친구는 거의 모든 과목에 만점을 받아 저희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학교 다닐 때 시험날이 되면 친구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소리로 공부 많이 했냐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혹여나 공부 많이 못했어 라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마음의 위안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삼당사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절하게 공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딴 세계 사람인 것처럼 할 거 다 하고도 가뿐하게 입시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의심이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관한 일을 하는데 하루 대부분을 보냅니다. 학교 수업 후 학원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빠르면 9시입니다. 공부를 더 하고 잠을 자는 아이도 있고 머리를 식히려 스마트폰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각자의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쉬어도 죄책감은 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했으니. 시간 쪼개 수행평가 준비도 하고 숙제도 하고 EBS 강의도 듣고 공부뿐인 나날을 보냅니다.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시험 공부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삶을 공부로 가득 채우는데도 성적이 늘 제자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삼당사락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실질 학습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공부뿐인 나날을 보낸 것이지 공부하는 나날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쓰는 시간에 비해 실제 학습량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듣기 방식의 공부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대학생에게 교감신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 후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와 불활성화될 때가 언제인지 측정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가장 불활성할 때는 TV 시청 시간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행위를 할 때 사람의 뇌는 잠을 잘 때보다 더 멍한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정확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 시간 대부분을 멍한 상태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위 0.1% 학생 중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아이는 60% 정도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뿐이지 지속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만두었습니다. 반면 일반 아이들은
꾸준히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0.1%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이유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의 진도가 있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완전히 자기 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습도 따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2중, 3중으로 낭비됩니다.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할 때 확실한 자기 것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사교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공부하고 숙제할 때 정도만 스스로 공부합니다. 스스로 복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습량은 지극히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공부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